오늘은 조증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건조할 때 생기는 증상들에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건조하다. 다들 뭐 한 번쯤은 다 느껴보신 적 있죠? 좀 선천적으로 많이 좀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뭐 장이 건조하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잘 안 나와서 고민도 많으실 텐데 그런 거 해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조증은 사기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사기가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을 말해요. 한의학에서는 6가지로 봐요. 풍한, 서습, 조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건조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증이란 게 정의는 피부가 마르고 거칠면서 진액이란 게 몸에 있는 전체적인 수분을 말해요. 그런 것들과 혈, 피가 좀 모손되는, 깎이는 병증이에요. 물도 없고 그리고 물이 없다 보니까 피부가 마르고 거칠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주로 한의학에서는 폐랑 대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이제 폐는 호흡기관이죠. 그리고 대장은 변을 내보내고 노폐물을 좀 내보내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것이 열을 받으면서 혹은 진액이 좀 떨어지면서 생긴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폐 대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런 폐는 한의학에서 볼 때 뭐 코라든지 피부라든지 뭔가 호흡기관이나 맨 바깥에 있는 겉의 기관들을 같이 다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증이라는 뭐 피부가 마르고 거칠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폐 대장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들은 이래요. 안구가 건조해지고요. 좀 충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가 안이 마르시기도 하고요. 입 안이 마르기도 하고요. 입술이 잘 갈라지시기도 하고요. 또 마른 기침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밤마다 마른 기침을 끊을 수 없이 계속 나온다고, 혹은 가래가 딱 꼈는데 잘 뱉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이 건조해져서 그렇고요. 그리고 피부가 트고 건조한 증상들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이런 게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이 조증이란 거는 어떤 이미지, 변증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분은 내부가 좀 건조한 분이구나, 조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속에 열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몸에 있는 진액들을 다 끓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2번째는 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액이 갑자기 쭉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건조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체질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진액은 그냥 보통 정도로 있어요. 근데 속에 열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계속 건조해져요. 또 어떤 분은 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액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2가지가 체질 따라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체질 따라 치료도 좀 달라지고 하는 겁니다. 원인은 이래요. 일단은 뭐 감기나 어떤 뇌감이라는 게 감기나 어떤 바이러스성 그런 질환들을 말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몸에 열이 막 나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사람이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2번째로 뭐 장염 같은 거 걸렸을 때 우리 구토랑 설사 급격하게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액이 떨어져 가지고 그 후로 건조해진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고량음이라는 거는 좀 자극적이고 좀 두터운 맛을 내는 그런 음식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몸에 열이 자꾸 생겨가지고 건조해지는 분들이 있고요. 부적절한 성생활도 그렇고요. 스트레스를 오래 받다 보니까 열이 생겨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은 열불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속에 열을 만들면서 건조증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해줘야겠죠. 삶에서 이게 좀 불편하니까 내가 좀 건조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될 거예요. 내부가 건조하면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될 거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보습이나 뭐 이런 걸 신경 써야 될 거고요. 눈이나 비강, 구강 이런 데가 건조해지면은 뭐 이렇게 인공 눈물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폐가 건조해지면은 이런 습도계를 이용해서 좀 점막이 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해지도록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관리를 해도 원천적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겉에 건조한 거를 임시 방편으로 막는 거지 속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한약을 쓰는데 한약은 이런 식으로 써요. 아까 열이 많은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을 내려주는 쪽으로 한약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약재로는 석고, 황련, 황금, 뭐 금은화, 갈근, 대황 뭐 들어본 것도 있고 못 들어보신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쓰면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열을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몸에 진액이 부족한 분들은 진액을 올려주는 약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뭐 맹문동, 천문동, 당귀, 숙지황, 과루인, 옥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면은 건조함을 좀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겠죠. 혹은 체질 따라 이걸 동시에 같이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너무 뭐 열이 없다 하면은 이런 약재들을 빼기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사람별로 맞게 약재를 가미해서 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한의학에서 되게 잘 듣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 진액을 보충한다는 개념이 양방 쪽에서는 없어요. 양방 쪽에서 열을 내려주는 치료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진액을 보충하는 치료는 한방이 더욱 아직은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링겔 맞으면 되지 않아? 하는데 링겔 맞아도 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건조증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증상만 이제 완화시키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주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